네, 선일비 연준이 기습적으로 1%포인트의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양쪽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일 오후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50bp 전격적으로 인하했는데요. 과연 코로나19로 촉발이 된 금융시장의 불안 잠재울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한 얘기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 그리고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시장에는 전혀 먹혀들지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전일 한국은행도 급하게 50bp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네. 국제 시장과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 연동되고 있습니다. 이 공포는 사실은 금리보다 사실 바이러스거든요. 네. 공포 영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 영화가 가장 무서운 게 어떤 공포 영화일까요? 이 살인마가 등장하는 것, 아니면 좀비가 등장하는 것, 드라큘라가 등장하는 것, 그거보다 가장 큰 공포 영화는 실제로 공포의 대상이 안 보이는 공포 영화가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경제 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포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앞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포 심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또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하자마자 대폭락이 일어나는 건 금리 인하든 아니면 또 다른 양적 완화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예측이 불가능하다. 언제까지 갈 것인가 또는 이것이 어떻게까지 확산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시장에서도 역시 반응이 지금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은행도 전일 50bp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서 국내도 사실상의 제로 금리로 진입을 하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것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2003년 그러니까 9.11 테러 때도 9.11 네. 테러 때 0.5% 인하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0.75%를 인하했습니다. 이 두 번 다 긴급 금통위를 열었거든요. 지금 세 번째로 긴급 금통위를 열어서 0.5%포인트를 인하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여력이 좀 있었어요. 지금은 사상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라고 말씀하셨지만 0%대로 돌입했다라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고요. 원래는 17일에서 18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예상을 네. 했고 사실상 한국은행과 관련돼서 많은 어떤 그 정보들이 17일, 18일로 예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급박하게 미국이 또다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 앞당겨서 이렇게 그 금리를 인하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면 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금융중개지원 대출금리를 0.25%로 인하하겠다. 이것은 사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인데요. 기업 대출 이자 부담이 이렇게 됨으로써 최대 한 1,500억 원가량 경감되고요. 은행 발행 채권도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역시 시중 자금을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도 급했고 이제 한국도 긴박한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국내는 금리 인하에다가 재정 그리고 금융정책 여기에다가 이 슈퍼 추경까지 내수 부양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네. 이주열 총재 지금 하는 총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메시지를 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문일답을 계속 보면 이주열 총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계속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든지 모든 것들을 다 망라했다든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재정 정책이라든지 금융 정책 또는 외환 정책 이런 정책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는 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이제 폴리시믹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네. 폴리시믹스 효과를 위해서 사실은 이제 추경과 맞물리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이제 오늘 아마 추경과 관련돼서 규모가 확정될 것 같습니다. 더 늘릴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이런 정부 정책과 한은의 이 금리 인하가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쉬운 건 시장에서 2월 인하를 했으면 하는 그런 그
이 네. 아쉬움을 계속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인하라는 것이 어찌됐든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뭔가 하느니 이 전망을 내놓고 결정을 했었어야 이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일문일답에서도 사실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어요. 아니 2월에 사실 인하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근데 이주열 총재는 그것보다 어차피 그때는 지금 팬데믹이 아니었지 않느냐. 지금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뭐 좀 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좀 아쉬운 어떤 분위기입니다. 일단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글로벌 패닉이라는 그러니까요. 거, 글로벌 네. 경제 위기라는 것이 이 지금 어저께 어떤 정책이 당장 어떤 효과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문제는 이제 다음 카드일 것 같아요. 미 연준도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지 않냐라는 실망감이 시장에서 이제 확산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남은 카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 한은의 카드는 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추가금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유효 한도라고 해서 우리가 0.752 밑으로 더 내려가도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네. 전망이고요. 몇 가지 뭐 통화안정증권의 중도 환매라든지 RP 매입이라든지 뭐 하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제 한은이 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카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금 뭐 강력한 조치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시장이 전혀 먹혀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언제쯤 효과를 발할 수 있을지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